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고루가스 배출 논란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일정이 이달 말로 잡혔습니다. 대규모 제철소가 있는 충남 당진과 경북 포항도 비슷한 사태를 겪고 있어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고로 정비 과정에서 비상 밸브인 브리더를 통해 잔존가스를 배출해온 광양제철소. 전라남도는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말 조업 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철소 측은 폭발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최근 전라남도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오는 31일 청문 절차를 진행해 담당 부서와 제철소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6월 3일, 4일까지는 주요 의견서가 나가게 됩니다. 일단 실거를 저희가 보내게 되면 여기에서 고로 내부 가스를 같은 방식으로 배출한 당진 현대제철과 포항제철소 역시 최근 조업 정지 사전 통보를 받았거나 통보를 앞두고 있어 타 지자체와 철강업체도 이번 청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현재로서는 기술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전 세계 어느 철강 회사도 비상 밸브인 브리더에 방지 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없다며 항변하고 있지만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들의 입장은 일관적입니다. 법에 지금 위반되니까 위반 안 되도록 별도의 방지시설을 갖추던 자기네들이 고민해서 연구해서 잘해야 된다는 얘기지 저희는요. 최종적으로 조업 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도 광양제철소는 과징금 6천만 원을 내고 고로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반발 수위를 고려하면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와 측정 대행업체의 갑을 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측정 대행 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을 통해 측정 대행업체와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환경 분야 시험, 검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부의장은 기존의 계약 방식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업이 측정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수시의회 여수산단투기가 대기오염물질 조작 파문의 심각성을 고려해 올 초부터 추진해온 산단업체 방문 간담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투기는 그제 운영회의에서 위반 업체들에 대한 시민적 항의가 거센 상황에서 전문적 오염 측정 시스템 없이 진행되는 현행 사업장 방문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모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여수산단투기는 대신 위반 업체 대표 등을 의회로 소환해 대책 방안을 보고받고 대시민 사과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잇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가 풍력 발전 요건을 강화했는데요. 과연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지 앞으로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숭주 한 마을입니다. 마을 입구에 풍력 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주민들은 풍력 발전 시설이 주변 산에 건립되면 산림훼손과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주민들이 염려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갈등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 순천시에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도로나 민가로부터 2km 이상 떨어진 곳에 풍력 발전을 설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1km 이상 떨어져 있도록 했지만 입지 제한을 강화한 겁니다. 우리 순천 지역에 난개발이 우려됨으로써 또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심도 있는 그 논의 끝에 조례를 좀 강화시켰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는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때문에 순천시는 조례 개정 이전에 접수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은 물론 신규 허가 신청도 신중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기 접수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그 내용들을 분석하고 보완 요청을 해서 처리할 계획이고. 순천 지역은 현재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70여 기, 222메가와트 용량의 풍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아 생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처방이 내려졌지만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업자들과 짜고 공금을 횡령한 순천시 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천 농산물 도매시장 물품 구입비를 부풀려 1,5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특정 업자들에게 시장 전기공사 등을 낙찰받게 해준 뒤 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 순천시 농업정책과 팀장 김모 씨 등 현직 순천시 공무원 5명과 업자 4명을 붙잡아 조사한 결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을 주도한 김 씨는 업자들과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처럼 소액의 물품 구입이나 공사 계약은 직접 도급업체를 선정하도록 한 규정을 악용한 부서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형사부는 상포지구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전달해 개발업체가 공유수면 매립지를 취득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여수시 도시재생과 공무원 박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문건을 전송한 건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에 해당하고 승진 청탁을 요구했던 행위는 뇌물 요구에 해당하지만 뇌물을 받았다고 볼 명백한 자료가 없고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때 식물공항이란 빈축을 샀던 무안국제공항이 요즘은 24시간 내내 불 켜진 호남권 관문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국제선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도 다지면서 상전벽해란 말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의 성적표입니다. 국제선이 8개국 12개 노선, 국내선은 2개 노선, 부정기편도 3개 노선에 이르고 하루 평균 20여 편의 여객기가 뜨고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무안공항 이용객은 32만 2,855명으로 최고 기록을 갱신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국제선 추가 취항도 예정되는 등 올해 이용객 100만 명 달성은 무난할 전망입니다. 주차장 개선이라든지 확충, 2021년 최종 2021년에는 여객청사 리모델링을 해서 면세점 확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설 개선을 해서 승객들이 편안하게 공항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항 이후 최대 호황을 맞이한 무안국제공항을 항공사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에서 9개 국제 노선을 운항하는 제주항공이 무안을 거점으로 한 객실 승무원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연말까지 조종사 30여 명을 포함해 80여 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무안공항을 국제선 허브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게 제주항공의 목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또 이렇게 승무원들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이고 또 필요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무안에 승무원 베이스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직접 이제 비행에 투입함으로써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하고 개항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항공사 허브 공항으로 운영되는 등 무안국제공항이 호남권 관문으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회장을 맡은 단체에 기부를 한 여수시 의원에게 위공지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7년 자신이 후원 회장을 맡은 지역 노래봉사단에 총 4차례에 걸쳐 34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여수시 의원 김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법원 판결에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여수시립박물관의 건립 과정 전반을 자문하고 점검해 나갈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추진위 출범식을 열고 역사와 건축, 조경 분야 등 각계 전문가군과 시의원, 시민단체를 포함한 20명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어제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병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여수시의 위대한 역사를 담아내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박물관 건립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일본과 중국의 대형 범선들이 일주일간 동북아 해상을 항해하는 평화레이스가 내년 8월 여수에서 출발합니다. 국제항해훈련협회 마이크 바울스 사무총장은 어제 여수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0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50여 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제6차 동방경제포럼의 부대 행사로 밝혔습니다. 네, 어제 많이 더우셨죠. 오늘은 더 덥습니다. 올 들어 가장 뜨겁겠는데요. 서울에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경기도와 경상도 등 전국 곳곳으로 이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특히 경북 의성의 낮 기온은 폭염경보 수준인 36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도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일까지도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면서 이 특보는 더 많은 지역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겠고요. 특히 강원 동해안 지방으로는 밤사이에도 25도 이상을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미세먼지라도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쉽게도 밤새 스모그가 유입됐고요. 대기 정체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방은 내내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겠습니다. 오후에는 또 한 차례 스모그가 유입이 되면서 내일도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맑습니다. 단 건조한 날씨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강원 동해안 지방으로는 건조 경보까지 발효된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이미 제주도가 26도까지 올라 있고요. 서울과 대전은 17도 안팎입니다. 낮 기온은 부산과 목포 등 일부 남해안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주말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더위를 식혀줄 비가 전국적으로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